네. 자, 오늘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죠? 수요일 날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제 그거 앞두고 이제 대선주 전체 동향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또 전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세균 씨, 정세균 국무총리 이분도 이제 뭐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대선 레이스로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에 이재명, 박영선, 정세균, 오세훈, 네, 이낙연 씨 것까지 두루두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을 조금 10분 가까이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지수 얘기는 뭐 짧게만 하고 네, 바로 이제 대선주 쪽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전체 종목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선거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기에서 또 인생 모든 걸 다 거시면서 풀베팅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는 반드시 갈 거야. 이러면서 갔다가 이제 지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뭐예요? 남들이 다른 사람들 모두 예상할 수 있는 그 공통적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오세훈 씨가 이길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너무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해드릴 텐데 선거 이틀 남았다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풀베팅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개인들하고 똑같은 걸 들고 계시면 거기에서는 이제 뭐예요? 흥부 옛날에 그 놀부죠. 흥부전 보면은 흥부가 박을 타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오죠. 그런데 놀부는요 쪽박 나오죠. 네, 잘못하시면 네, 쪽박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주의해서 잘 하시라고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정했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고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여기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 지수는 되게 안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캔들을 잘 보시면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거래가 이제 줄어드는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을 잘 보세요.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방향, 흐름이 어떻느냐거든요. 보시면 흐름은 횡보하고 있고 거래량은 줄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캔들은 어때요? 몸통이 짧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서 단기 매매 많이 하시면 재미가 없겠죠. 왜요? 단기 매매가 잘 안 될 테니까요. 여기서 단기 매매 잘 안 되십니다. 네.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보다는 들었다 눌렀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스윙을 하시는 게 제일 편안하실 겁니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지수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금방 넘어갈게요. 코스닥 지수도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은 또 할 얘기가 많겠죠. 왜요? 여기를 또 저항으로 볼 테니까 지수가 또 올라오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 저항이 있다 그런 얘기 하겠죠. 요게 저항이거든요. 비관론자들이 보기에 대충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 소리 한다니까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이 나옵니다. 즉 지수가 급락할 수 있으니까 자 리스크 관리하셔야죠. 그러면서 현금 들고 있으라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비관론자예요. 차트만 보는 거고. 그럴 때는 글쎄 그런 말은 좀 무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리스크예요. 네. 종목들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수 떨어질까봐 현금 들고 있으면 그게 리스크라고요.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현금을 들고 계세요, 그죠? 네.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현금 들고 있어서 수익 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은 열심히 종목별 이렇게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네. 자, 이제 준비되셨죠? 이제 지수 얘기 끝났고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항상 계셔가지고 네. 한 5분은 다른 얘기하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기다려드리는 거예요. 네. 네, 유튜브 쪽도 이제 50명 넘었죠, 그죠? 네. 자, 얼추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들어가 보죠. 네. 자, 보시면 이제 그 윤석열 씨 테마주부터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살 종목이 제가 이제 얘기할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살 만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사도 괜찮은 거는 뭐 한두 개 있어요. 한두 개 있는데, 네. 그거 뭐 맞추시는 게 더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사지 마시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테마주 중에 서현이랑 덕성이 급락을 했죠, 그죠? 자,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앞에서 올라온 파동 길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2,000원 정도가 목표치였어요. 서현도 그렇고 덕성도 가격대가 똑같았는데 자, 이만큼 올라왔는데 쉬었다가 또 이만큼 올라왔죠. 여기에 목표치가 22,000원이었는데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22,000원이 목표치긴 한데 항상 그렇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목표치를 채우고 양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 일단 기준은 22,000원 잡으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정현들 맞죠, 그죠? 라이브 회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음봉 하나 더 나오고 끝나버린 거죠. 여기가 22,000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들었다가 이제 꺾어진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먼저 해드렸냐면 이제 한번 여기처럼 누를 거다 그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문가면서 이제 이렇게 저녁 방송을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느끼냐면 여러분들 인간지표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이게 읽혀요. 제가 방송을 하면 거의 저는 일방적으로 방송을 하죠. 왜냐면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주기만 하시니까. 근데 이게 느껴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서현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람들이 윤석열 테마주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요 정도 찍을 때쯤에 제가 그랬어요. 22,000원 요 정도 오면은 사람들이 윤석열 테마주를 막 살 거다. 특히 서현이나 덕성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주식 하루 이틀 합니까? 전문가 10년 이상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요 정도 되면 개인들이 들어오겠다. 실제로 딱 들어오고 목표치 채우니까 개인들 들어오고 못 가고 있었던 거죠.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꺾일 거라고 예고는 해드렸죠. 네, 그거 나온 겁니다. 꺾인 것처럼 목표치 채우고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현이 오늘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채워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현이 하락한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또 서현 또 들고 저기 비싸게 사신 분들은 제가 또 하는 말 듣고서 또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네. 쉴 때가 돼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올라간 덕성을 보면 되겠죠. 덕성이 같은 가격대에서 시작해서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눌리거든요. 대충 보세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요즘에 그래요. 차트 대충 보라고. 네. 이렇게 올라갔죠? 네, 대충 보세요. 비슷하잖아요. 요것도 22,000원이 그 저기였는데 조금 더 올라갔어요. 28,000원까지. 양봉이 하나 더 나왔거든요. 약간 오버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덕성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8%에 끝났죠. 그죠? 네.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내일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내일 양봉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쉬기는 좀 쉬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이게 좀 쉬기는 쉬어야 되는 걸로 보이시겠죠, 그죠? 네,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재밌어요, 주식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진도 올라가다가 좀 쉬죠, 그죠?
그 다음에 서현이 떨어졌으니까 서현 탑메탈도 좀 쉬었겠죠. 살짝 눌리고 승일 살짝 눌리고 승일은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네. 푸른저축은행 이것도 좀 쉬고 있죠. 이건 이미 쉬고 있죠. 네. 그 앞에서 많이 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쉬고 있어요. 근데 끝났을까요? 아니죠. 웅진 어때요? 2주째 옆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2주째 쉬고 있는데 웅진 싱크빅은요. 이거 안 끝났다 이랬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웅진이 엄마예요. 웅진 싱크빅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힘들죠? 쉬세요. 제가 할게요. 웅진 싱크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것 같죠? 안 끝났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러셀 우리 예전에 이거 다 팔았는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평상시에는 놀다가 오늘 조금 들다 말았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죠? 네. 원익 큐브가 많이 갔죠. 잠시만요. 그렇죠? 원익 큐브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제 쉬니까 어때요? 원익이 가죠. 슬슬 또 가려고 지금 발동 걸잖아요, 그죠? 네. 윤석열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더 궁금하세요? 네. 더 얘기 듣고 싶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윤석열 테마주 더 얘기 드릴까요?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윤석열 씨 부인 것도 있는데 안 찍으시네요. 너무 가까이 그냥. 네. 윤석열 씨 부인 아시죠? TV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죠? 네. 그분 것도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한 보름 전인가 한 달은 안 된 것 같고 얘기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고라니가 아니고 노루입니다. 노루 페인트. 노루 페인트가 오늘 8% 급등했거든요. 재밌어요. 저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시간에서 보시면요. 시간에 상한가 한 거 중에 노루 페인트하고 노루 페인트 우선주라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근데 아무튼 노루 페인트가 가니까 노루 페인트 우선주가 상한가 갔겠죠. 그쵸? 네. 노루 페인트가 엄마고 노루 페인트 우선주가 아들이니까요. 네. 딸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네. 자녀예요. 네. 뭐 이게 보통 이제 모자 관계라고 하는데 네. 자회사라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노루 페인트가 상한가 가면서 노루 페인트 우선주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윤석열 씨 관련주입니다.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나오겠죠.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노루 페인트가 잘 보시면 차트를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살짝 이 박스권 돌파해 놓고 여기 위에서 살짝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할 때까지요? 서현이랑 덕성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현하고 덕성이 꺾이면 뒤에 후발주가 갈 거라고. 그 중에 하나가 노루 페인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노루 페인트. 저희 방에는 페인트 관련주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얘기해드렸고. 네. 노루 페인트가 시간의 상한가 가니까 이제 페인트 주들 있잖아요. 막 덩달아 가더라고요. 근데 노루 페인트가 직접적인 누구예요? 네,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노루 페인트하고 옛날에 뭐 제비표 페인트 실제는 원래 이름은 이제 건설화학이었지만 옛날 이름이요. 뭐 하여튼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삼표 시멘트가 사마 페인트. 네. 삼표 시멘트 말고 페인트 쪽은 사마 페인트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루 페인트하고 옛날에 잘 가던 것도 있어요. 네. 뭔지는 얘기를 못 해드리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움직인다고요. 결론은 윤석열 씨 테마주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씨 거 보러 갈게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수산화인티 볼게요. 이게 3월 초에 이게 이유 없이 급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을 이제 패닉에 빠뜨린 종목이죠. 네. 대량거래 터지면서 급락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요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이걸 메꿔버렸어요. 자, 수산화인티 여기서 물리신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이 지금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팝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판다고요. 왜냐면 주가라는 게 그래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는데 다시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은요. 솔직히 10%도 안 돼요.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급등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기에 4만 원에 사신 분들이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까봐 안 팔고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급락했던 게 그것도 한 달 만에 다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는요.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서 이게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햄리처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죠? 이거 되게 쉽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서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지 적을지를 먼저 판단하면 되겠죠. 수완 INT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왔죠?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수완 INT는 매물대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여기에 있어요.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매물대가 강하겠어요? 여기 매물대가 강하겠어요? 밑에 거래량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거래가 뭐 별로 없죠. 그렇죠? 매물대가 어디가 강하겠어요? 1번이 매물대가 강하겠습니까? 2번 매물대가 더 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찍어보시죠. 어디 매물대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1번, 2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1, 2번 중에 개인들이 어디에서 더 많이 물려있을 것 같으세요? 1번 아니면 2번 찍어보세요. 네. 개인들이 어디에서 더 많이 물려있을 것 같으세요? 거기가 매물대가 제일 세겠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개인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물려있을 것 같으세요? 2번이요? 1번이죠. 1번에 잔뜩 물려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주가가 수완INT의 주가가 4만원 넘어서 5만원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네. 아니면 여기에서 근데 만약에 상승을 실패하잖아요. 올라가면 천만다행인데 실패하면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아세요? 3만원은 기본이고요. 2만 5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무슨 택시기사님하고 저기 택시비 합의 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3만원, 2만 5천원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네.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이 다시 커지겠죠. 제가 그래요. 저한테 이거 물어보신 신규형분들이나 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만약에 근데 못 올라가면 여기까지 떨어진다. 어떡하실래요? 그리고 그랬어요. 이게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올라가려면 올라가봤자 20%? 5만원 가봤자 많이 가 30% 아니에요? 차라리 이걸 팔아서 딴 데 가서 구식 내는 게 어떻겠느냐.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20-30%짜리 수익은 아무 데 가서나 딴 데 가서 낼 수 있거든요. 굳이 수완 INT에서 이걸 내야 되느냐? 그렇게 이제 거꾸로 여쭤봤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했어요. 본인이 선택하라고. 어떤 게 나으시겠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네. 그냥 이거를 붙들고 잠시만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여기서 끝을 보지 말고 딴 데 가서 수익을 내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산 INT가 그렇게 좋으면 나중에 다시 눌러주고 거래가 쭉 줄어서 매수 맥점이 나왔을 때 그때 공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수산 INT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수산 INT가 좋아서요? 아니요. 수산 INT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똑같이 보면 되겠죠. 누구요? 토탈 소프트 보세요. 토탈 소프트가 이거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네, 차트가 아까 그거보다 훨씬 편하긴 한데 잘 보세요. 어디에서 걸리죠? 여기에서 걸리네요. 왜 여기에서 걸릴까요?
1월 달에 지수가 폭등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신 주식이 이재명 테마주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산 게 토탈소프트와 수산 INT입니다. 왜요? 이름이 이쁘니까. 동신건설은 별로 안 샀어요, 사람들이. 동신건설 이름이 뭐야? 그러면서 이제 별로 안 사고 거의 토탈소프트는 수산 INT를 샀더라고요. 아니면 형지 INC라요. 이름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주린이 분들은. 여기에 걸려 있죠? 네. 악성 매물대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왜요? 이 지점이니까요. 항상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21선 깨지기 직전이죠?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니까. 현재 위치는 거기가 제일 많아. 여기 밑에는 뭐 볼 게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것도 토탈스포트도 일단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꺾일 수도 있어요. 약간 자리가 애매해요. 이런 자리에서는 사기보다는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낫겠죠. 동신건설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요 일대겠죠. 여기를 선을 이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요. 그 매물대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다 똑같죠, 그죠? 네. 그리고 수산 아이인데 보시고 형제 INC까지 볼까요? 열심히 올라오긴 했는데 어디에 걸려 있어요? 역시 여기. 여기는 뭐예요? 매물대. 이해되시나요? 네. 자리가 다 똑같죠. 차트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매물대 분석을 해보면 다 똑같은 자리까지 올라옵니다. 참고로 ATEC이랑 ATEC-T는 다릅니다. 그건 좀 달라요 지금. 네.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이재명 테마주들은 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차트는 다 달라 보이실걸요? 그러나 매물대 관점으로 보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이재명 식구까지 종목이 좀 많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종목이 몇 개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차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평선이나 보조지표로 보시면 잘 안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뭐 횡보 추세냐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위치예요.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이제 박영선 씨 테마주를 보러 가죠. 요즘에 이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박영선 씨 관련 주 중에 JT라고 있었죠. 뭐 큰 그거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서울시장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JT는. 네. 바닥에서. 네. 그 다음에 JCN 시스템. 그냥 쫙 있어요. 네. 쥐죽은 듯이. 네. IMBC 제가 이거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러고 있어요. 들었다가 놨는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반등 나왔을 때 거래 터지는 거. 저 이거 보면은 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전문가가 무슨 차트를 무서워해요. 이런 거 한번 걸려보셨어요? 네. 네.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거래가 너무 많다고.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거래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승할 때보다 거래가 많고요. 고점 찍었을 때보다도 거래가 많고요. 심지어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보다도 거래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봅니다. 거의 없어요. 잘 안 나오거든요. 이 거래량도 많다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한번 쉬고 누르고 셋째 날이죠. 양봉이 또 나왔는데 이거보다 거래가 2배 정도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생겨 나왔어요. 뭘까요? 서울시장 지금 지고 있는데 3월 말경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3월 정확히 20일 넘어서죠. 3월 24일 좀 나왔어요. 이때는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거? 거래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히?
거래량이 딱 3천만 주 나왔네요. 3천만 주 나왔어요. 거래량이요. 근데 이 회사에 IMBC의 총 상장 주식수가 얼마냐면 2,300만 주예요. 보이시나요? 네. 근데 3천만 주 나왔대요. 무슨 신고가 난 것도 아니고, 네? 상한가 다음날 거래 터진 것도 아니고, 고작 17% 올라왔는데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네.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필이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화살표를 거보시라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어디예요? 여기 매물대 아니에요, 여기가. 딱 거기까지 갔잖아요.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똑 떨어져 있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일 정도를 더 옆으로 돌리면서 거래가 더 나왔어요. 이거 합치면 이것도 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서 4일을 있었다고요. 4일을. 4일 동안 뭐 했겠어요? 무슨 워크숍 했겠어요, 여기서? 네? 좀 안 수상하시냐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워크숍 했겠냐고, 여기서. 이런 차트는 잘 안 나와요. 자꾸 이제 조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거 좋게 보지 마셔라 그랬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씨 거 볼까요? 아까 JT나 이런 것들을 보면 바닥에서 눌러서 이루고 있죠. 가만히 있죠. JC연도 가만히 있죠. 그런데 오세훈 씨 거는 뭐하고 있겠어요? 진양화학을 보시죠. 뜬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다. 차라리 JT가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뭐 이제 와서 박영선 씨가 저기 떨어진다고 해서 JT가 뭐 그렇게 큰 급락이 나올 수 있겠어요? 좀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양화학은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지지율 차이 확실하게 나고 지금 야당 쪽이 이길 것 같죠, 분위기가. 그렇죠? 여론조사 봤을 때 사람들이, 개인들이 이거를 되게 좋게 생각해요. 서울시장만 당선되면 올라갈 거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들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하시면요, 네, 가난해지십니다. 네,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위험하게 하시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제일 위험하고요.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남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거에 투자를 하시거나 어떤 선택을 내리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서 군중이랑 군중, 이 군중하고 같이 저기 쓸려서 가시면요, 말 그대로 큰일 납니다. 이거. 네.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진양화학이 이렇게 떠 있고요. 차트 진짜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기기는 너무 잘생긴 거죠. 하지만 얼굴만 그런 거예요. 네. 남자 중에 그런 남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가요? 아무튼 왜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사기꾼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겉은 되게 번지를 해요. 그러니까 차트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누가 좋아하냐면요, 개인들이 좋아해요. 일반 개인들,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 네? 차트를 겉보기엔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너무 뻔하잖아요. 여기서 진짜 오세훈 씨가 이기면 급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차라리 수산 INT가 상한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까 제가 수산 INT를 좀 안 좋게 얘기했죠, 그죠?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네. 차라리 수산 INT가 거기에서 상한가 한 두세 개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진양화학이 오세훈 씨가 돼서 더 올라가는 것보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확률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네. 진양화학 이러고 있죠. 진양산업도 오세훈 씨가 알려주죠. 이러고 있잖아요. 안 끝난 것 같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만 되면 잘 될 것 같죠? 막 날아갈 것 같죠? 신고가 날 것 같죠? 네. 그런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럼 오세훈 씨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가고 있을까요? 우리 지능 기업은 어떨까요? 제대로 놀라놨어요. 싸 보이시죠?
진양화학은 너무 떠 있는 것 같고 지능기업은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제가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 안 간다고. 오세훈씨 테마주 끝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오세훈씨 테마주 중에 오늘 상한가 한 거 있어요. 한일화학이에요. 네, 저희만 고유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 한 거 있어요. 이거 오세훈씨 관련주랍니다. 참고하세요. 안 끝났죠? 있다니까요. 요번에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면 되게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여당 관련주 중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갈 것도 나올 거고요. 새로운 정책주도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이따 뒤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어떻게 얼마나 큰 차이로 이기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어요. 원래 보궐선거 때는 테마주들이 선거 대선주들이 잘 안 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였죠. 그때 2011년, 2012년 네. 그때 한번 있었고 지금 2015년도에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한번 꽤 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는 5년 넘게 없었다고요. 네. 아무튼 이제 오세훈 씨 관련주들은 끝난 건 아니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가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씨 거 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나오네요. 잠깐만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런 기사 나오죠. 정세균 총리 이분이 이르면 내주 다음 주에 사의 표명할 때 후임은 김부겸 전 장관이시죠 이분. 네, 이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럽니다. 이분 나오실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테마주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KPTU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단톡방에서 2월 2일날 추천 나왔거든요. 이건 단톡방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매수가가 7,400원이더라고요. 엊그제 그 목요일날 상한가 나오고 금요일날 추가 급등했었는데 15,000원 찍었거든요. 회원들이 그러시더라고요. 100%씩 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세균 관련주입니다. KPTU 여기서 추천했어요. 그리고 정세균 관련주가 최근에 급등했죠, 그죠? 네,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K탑 리츠라고 있어요. 신고가 냈죠, 그죠? 거래가 지금 꽤 터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세균 관련주 중에 원조죠, 수원중공업 신고가 났죠. 이미 뽑았어요. 네. 그 다음에 윌비스라고 이것도 오늘 뽑았죠. 힘이 좀 약해 보이나요? 알루코 아직 신고가 안 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정세균 씨 관련주도 지금 꽤 올랐단 말이에요.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낙연 씨 걸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이낙연 씨 거는 얘기하기 좀 그런 게 모르겠어요. 네. 이낙연 씨 테마주 궁금하다 1번 찍어보세요. 얘기해 드릴까요? 네. 자, 이낙연 씨 얘기는 몇 달째 안 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안 했으니까. 이낙연 테마주 궁금하다 1번 찍어보세요. 관심 없다 2번 찍어보시고. 네. 별로 관심 없습니다 2번. 네. 관심 있다 1번. 관심 없다 2번 찍어보세요. 네.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것도 뭐 여론조사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 정회원들은 관심 없다고 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관심 있으세요? 네.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네요. 그래요. 관심이 없는 얘기를 여기서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미리 올려놨거든요. 잠깐만요. 민주당 테마주 제가 따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주말에 하나 방송 주말에 영상 하나 올려놓는다 그랬었죠. 그게 뭐였냐면 제가 토요일날 올린다고 했다가 그날 시간이 안 돼갖고 일요일날 올려놨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요. 어딨냐면 한 20분 정도짜리니까 이따 시간 나시면 보세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유튜브에다가 그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채널이 또 나오거든요. 여기 네, 구독자 2,500명 정도 되는데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그걸 치실 때 무소TV 황소장님이라고 치시면 또 나와요. 우리 황소장님.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 업로드한 영상 중에 보면 요거 있죠. 네. 민주당 대선주 동향 박영선, 이낙연, 이재명 씨 건데 이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는지 여기 설명해 놨거든요. 이거 보시면 돼요. 최근 6개월 동안 민주당 대선주,
그 동향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따로 보세요. 네. 한 20분밖에 안 돼요. 아셨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윤석열 씨 테마주는 끝난 게 아니라 일부 과열된 종목들이 이제 누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종목들이 누르면 네, 뒤에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최근에 급반등이 아주 잘 나왔는데 에이텍이랑 에이텍T는 차트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재명 테마주들은 지금 매물대, 가장 매물대가 많은 거기까지 올라와서 추가로 올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걸리는 자리고 차트가 다 똑같은 매물대로 봤을 때 차트가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를 꼭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씨 테마주는 IMBC 같은 걸 잘 보세요. 저걸 사실한 얘기가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량거래가 터졌는데 만약에 이제 저게 나중에 세력들이 이제 빠져나간 걸로 판명이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니까 네, 아무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갑자기 뭐 분류했던 박영선 씨가 다시 뭐 민주당 그 박영선 씨가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지켜봐야죠, 그죠? 네. 선거는 끝나봐야지 않은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정세균 씨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뭐 국무총리가 사임하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거라고 하는데 그 관련주들이 이미 지난주 후반부부터 급등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도 크게 올랐죠. KPTU, 윌비스, 케이타니츠, 수원중공업, 그 다음에 뭐 알루코 이런 것들은 신고가가 안 났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낙연 관련주는 아까 이제 사실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관련주나 이제 민주당 관련주들은 따로 이제 분석을 해놨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수요일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월 7일 수요일 날 하루만 보고 종목을 풀베팅 하시거나 특정 종목에다가 신용 미수 쓰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만약에 신용 미수를 쓰고 싶거나 4월 7일 날 누가 이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건 반드시 갈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신용 미수 몰빵을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막 신용 미수 몰빵을 쓰고 싶을 때는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왜냐하면 신용 미수 몰빵을 한번 잘못하셨다가 거기서 큰 손실 나면 가족분들 눈에서 피눈물 나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용은요 쓰는 순간 지옥문이 열려요. 여기 신용 쓰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몰라서 무슨 얘기지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을 쓰시는 순간 지옥문이 열려요. 제가 전문가기 전에 혼자 할 때 써봤다가 그 지옥에서 3년을 있어봤거든요. 네,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신용 쓰지 마세요. 지금은 전문가이라고 매매를 전혀 안 하지만 신용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수요일날 선거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서울시장 쪽은 대충 지금 지원 유세 다니는 거 보면은 거의 누가 이길지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힌트 드릴게요. 네, 힌트.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방송할 때 저희 방송할 때 힌트를 알 듯 모를 듯 준다고 네, 잘 들어보라고 우리 정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잘 들으세요. 네, 끝나면 네, 그날 분명히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2, 3일 있다 급등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선거 전날 하루 전에 먼저 급등하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날 당일날 이제 이겼어요. 이제 이거 갈 거야 그랬는데 아침에 가다가 말고 저녁에 음봉으로 끝났다가 다음날 상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 12년도에도 그랬었어요.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거가 지금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별의별 패턴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 관련주를 이제 미리 앞으로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도 많이 갈 거다라고 매집하신 게 있으면 선거 결과나 그 다음날 한 2, 3일 정도의 주가 흐름을 갖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는 내일 더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일은 하루 전날이니까.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어떻게 얼마나 큰 차이로 선거를 이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되게 재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탄핵됐을 때 있죠. 우리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여기 문자번 회원들 잘 들으세요. 문자번 회원분들. 2017년 3월 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때 급등했던 테마주가 있어요. 뭘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강 수혜주였는데 똑같은 종목이 그날 이후로 바뀝니다. 왜요? 4대강 해체 수혜주로. 왜요?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을 게 거의 확실해졌으니까. 2017년도에 그랬었어요. 그 정책주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기존에 했던 거를 없는 정책주. 4대강 해체 수혜주. 지금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9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힌트 드렸어요. 네, 그런 게 어디 한두 개겠어요. 그죠? 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 방송 끝나면 우리 또 그 항상 또 수고해주신 우리 황 소장님께서 9시부터 또 대선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해주시니까 네. 무소TV로 이동하셔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무소TV 황소장님 검색하시고 네. 좋은 말씀 또 많이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아무튼 D-1일이니까 내일은 또 내일에 맞게 종목들 쭉 해석을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